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최동욱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 됐는데요. 앞으로 검찰개혁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관심이 큽니다.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변호사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개혁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에 주어진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 이런 입장과 달리 최근에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도 이제 검사장 하셨던 분 네. 되고 또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검찰 출신이 되셨고 네. 그러니까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저도 검찰에 근무를 했었고 또 같은 법조계 선배들이 뭐 중요한 자리에 발탁돼서 나가는 걸 보면 참 이제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들이 잘 나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네. 일단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검찰 출신들이 주어진 임무,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굉장히 성실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상명하복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제 윗분들 이렇게 잘 받들고 충성스럽고 아마 이런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높이 사서 발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마 이제 대통령 주변에 이제 너무 좀 강한 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장이 지금 육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이 이제 무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국가안보실장도 그렇고 경호실장도 그렇고 또 총리도 사실은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칼의 무력 아니겠습니까? 네. 문의 어떤 글자리 무력인데 이런 분들을 중요 포스트에 놓다 보니까 국가가 너무 일사불란한 어떤 대통령 주변에 강한 무력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또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어떤 이 체제로 지금 인적 어떤 주요 인사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은 약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흔히들 검사들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칼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검찰의 권력을 지휘 통제하는 라인을 대통령을 빼면 예. 총리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예. 법무장관 이런 라인이 될 텐데 예. 지금 보면 정홍원 총리도 그렇고 예. 박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렇고 예. 황교안 법무장관 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친한 거 아닌가요? 이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요 핵심 포스트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검찰 출신이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이제 개혁적인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뭔가 국정에 대해서 개혁 동력을 가지고 잘하겠다 이런 의지가 충만해 있으면 정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예.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예. 또 반면에 이분들이 가령 뭐 국가의 검찰 권력을 뭔가 좀 조금 안 좋은 측면에서 뭐 인격상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전횡이라든지 농단을 하려고 치면 그것 역시 쉬운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검찰 내부 측면에서 보면 특정 학교 출신들이 너무 잘 나간다고 보면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라고 느껴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다양한 어떤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이라고 하는 특정 집단, 또 성균관대학교라고 하는 특정 학교, 이 문화가 공통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의 핵심 요직에 그냥 딱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진 문화라든지 사고의 패턴이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문제가 나왔을 때 뭔가 좀 독창적인 또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다른 시각을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최적의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뭔가 규격화된 아이디어가 나오다 보면 뭔가 좀 국정이라든지 검찰에 있어서 어떤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요 다음번 인사가 있을 때는 조금 좀 다양한 인사,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인사가 되는 것이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함이 장점일 수는 있지만 또 너무 다양성 부재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청문회 전날 최동욱 내정자가 연수원 14기인가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15기 후배들이 줄사퇴를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선배들이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4기가 총장이 되면 최소한 14기 동기들까지 사퇴하는 게 지금 관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14기가 지금 요번에 총장이 되실 뻔했던 김진태 대검차장하고 노한균 고검장하고 두 분이 이제 사퇴하는 것은 관행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15기는 지금 대부분이 지금 사퇴를 했고 다만 이제 남아 계신 분이 법무부 차관했던 지금 길태기 전 차관하고 그다음에 소병철 이번에 총장이 되실 뻔했던 대구 고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철영 검사장 이 세 분 정도 남고 나머지 15기들이 다 줄사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정권에서 최소한 요번에 총장은 14기 최동욱으로 지명을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 실질적인 중간 어떤
이 검사장급에 대해서 대거 물갈이를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들의 인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네. 그래서 15기 이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는 아마 네. 조금 용퇴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고요. 네. 또 이제 15기들이 이렇게 대거 용퇴를 하면 16기들이 이제 고검장에 포진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 고검장이 승진하지 못한 16기들이 또 사퇴를 이제 약간 늦은 타임으로 사퇴를 할 순차적으로 계속 사퇴를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검사장 인사가 생각보다는 대폭이 될 것이다. 물갈이 폭이 아주 커진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네. 검사장급 이제 55개 이제 자리인데 그 중에서 최소한 뭐 9개 내지 좀 대폭 많이 줄이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줄였을 때 어떤 그 좀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인사 부담 좀 네. 개수가 줄어지니까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건은 대폭으로 가겠다. 이런 현 정부의 검찰 인사 의지가 엿보이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얘기로 좀 들어가 예. 보겠습니다. 최동욱 내정자 같은 경우는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예. 중수부가 폐지되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최동욱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이고 네. 이제 중수부의 역할이라든지 효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고 계시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최근 기류는 예. 중수부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또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공히 중수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인 그 인수위 시절에도 중수부 폐지하겠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고 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여야 합으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시 재합의를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총장이 이제 총장 아직 임명은 안 됐으니까 총장 내정자의 어떤 본인의 중수부에 대한 애정 또 필요성에 대한 어떤 각고한 어떤 분명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예. 정치권에서 합의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중수부는 폐지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최동욱 이제 검찰총장이 되시면 이분이 어떻게 이제 중수부를 폐지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가장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최동욱 내정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중수부를 폐지하더라도 네. 특수수사를 전담할 부서가 또 필요하다. 예. 그럼 사실상 뭐 중수부라는 간판만 없어지고 내용은 그대로 남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이제 두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대검찰청의 고유 기능, 그러니까 일선 지검 단위에서 특수수사를 했을 때 네. 이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보고받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예. 어떤 이 부서를 대검 안에 두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명칭을 뭐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대검 특수수사부라든지 뭐 대검 특별수사부 뭐 이런 형태로 존치를 하겠다. 예, 예. 다만 과거처럼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일선 지검의 특수수사를 보고받고 지휘 조정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최동욱 이제 이 지명자께서 그 이제 국회에다가 서면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네. 답변서에서. 예, 답변서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일상적인 특수수사 활동은 중수부를 대신해서 하도록 하되 네. 다만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라든지 중립성 시비가 있는 네. 것들은 특임검사를 지명해서 특임검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전국적인 이 중대형 단위의 어떤 중대역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지검 특수부가 아니라 별도의 한시적인 태스크포스 조직을 만들어서 예. 특수부를 일종의 특수수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어떤 보고 이제 국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 한시적 태스크포스가 네. 실질적으로 과거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검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서 이 한시적 태스크포스하고 결합한 어떤 일종의 사건 단위의 중수부 기능을 계속 존치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돼서 간다면 여전히 과거의 대검 중수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했던 또 네. 정치권이 우려했던 부분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시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약간의 좀 비난의 목소리나 우려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중수부 폐지가 논란이 됐던 것, 중수부 폐지로 결국 여야가 합의하게 된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예. 검찰의 수사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예. 여전히 중수부가 폐지돼도 그런 문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독립성을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핵심은 정권 자체에서 검찰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 균형을 위해서 이용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 안쪽으로 들어와 본다면 청와대에서 아무리 이용하고 싶어도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인 어떤 독립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건하게 노력을 하고 그 기반 하에 서 있다면 청와대에서 아무리 흔들고 싶어도 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검찰 내부에 있는 검찰 내부 구성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지, 총장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개별 사건에 있어서 검찰권을 행사할 때 외부적으로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터인데 이제 지금 현재 검찰 시민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기소 배심을 많이 열거든요. 그래서 기소하는 것부터 시민들을 참여시키는데 이 검찰 시민위원회를 얼마만큼 좀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또 검찰이 사실은 정치권에 예속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청와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뭐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어찌 할 수 없는 헌법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검사의 인사를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것이냐. 이 제도나 시스템을 법무부에서 얼마만큼 잘 만들 것이냐. 여기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인사 시스템.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또 검사 평가 제도 이런 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 설계하겠다라고 누차 공약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하신 말씀들 쭉 종합을 해보면 검찰이 이제 정책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지와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수사의 중립성도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할 때는 검찰 내부의 어떤 추문과 비리 뭐 성접대 그런 의혹에 연루된다든가 뭐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최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이제 임명장을 받으면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검찰 내부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최동욱 이제 그 내정자 같은 경우 국회 청문회를 하면서 뭐 야당 의원들도 봤더니 굉장히 깨끗하다. 한 점의 의혹도 없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80, 90%의 검사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거든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하면 팔수록 미담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한 5%, 10% 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약간의 어떤 소수 그룹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검사들이 있고 그러면 이 검사들을 어떻게 잘 검찰에서 이제 속간해서 걸러낼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 좀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사실은 불친절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는 심지어 이제 가혹 수사라든지 뭐 어떤 말에 있어서 좀 가혹한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피의자나 피해자하고 검사, 판사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을지 결국은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 문화를 바꾸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동욱 이제 총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아마 잘 스스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결국은 지도자의 역량이고 덕목이고 본인이 알아서 아마 최적의 길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